네,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40분이고요. 네, 이번 주말은 개인적으로 좀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날까 모른 이렇게 좀 확신이 없었는데 일단 시간이 나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거두절미하고 원래 하던 대로 잠깐만 옛날 글 하나 털고 갈게요. 2008년 1월 15일 아직도 1월이네요. 이게 보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개씩은 썼더라고요. 네, 제목은 무언의 대화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대화 중이다. 손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면 춤을 춘다. 저렇게 보면 미치광이 온 무림일지라도 어린 두 소녀는 대화 중이다. 신나게 대화한다. 형은 동생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손가락 하나하나로 동생에게 말해준다. 동생은 한방 웃음을 짓고는 대꾸한다. 정신없어 보여도 대화 중이다. 싫은 얘기엔 인상 쓰고 좋은 얘기엔 손보다 입이 먼저 웃을 수 있는 몸과 몸의 대화다. 왜 사람들은 그 아이들에게 흘긴 눈을 주는가? 왜 그 아이들이 피해서 대화해야 하는가? 휴대폰에 고래고래 소리치는 사람보다 더욱 인간적인 대화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할 대화인데 왜 그 아이들이 눈치를 봐야 하는가? 손이 오가기보다는 마음이 오가는 대화다. 딱 읽어봐도 대충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제 기억에는 이때면은 아마 지하철이나 어디 지나다니다가 어떤 형제들이 이렇게 수화로 대화하는 걸 보고 한번 쓴 것 같은데, 요새는 그래도 인식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도 이제 좀 장애인이신 분들이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고, 사람들이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았고, 근데 또 너무 무관심하면 그것도 문제이고, 근데 또 너무 또 관심을 요구하는 비정상적으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선한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있어서 여러모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아마 저는 이거를 결국에 장애인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정상이냐 비정상인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봐도 그런 계기로 이런 글을 썼는데 마음에 드는 글이네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기준 좋았던 글입니다. 네, 다시 이제 넘어와서 또 오늘 글을 써야 하는데, 계속 아끼고 아끼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좀 멋지게 쓰고 싶었던 주제인데 그냥 오늘 털게요. 또 이거는 제목부터는 정해놨어요. 근데 이것보다 먼저 쓸 글들이 많은데 좀 순서가 나중에 뒤죽박죽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좀 뭘 쓸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썼던 글이랑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면서 인용이 되거나 또는 이제 중복이 되거나 그런 상황까지 있더라고요. 뭔가 생각을 할 때. 이게 지금 쓰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 근래 제가 책을 읽은 것과 또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있어서 일단 쓰는데, 얘는 한번 리뉴얼을 해야 될 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써볼게요.
여기다 쓸 필요는 없는. 이 내용은 한 번 더 나중에 제가 다룰 건데 아무튼 돈 분모가 보인다. 네, 여기까지 일단 또 생각을 해보면은 행복론에 대한 책. 요새 제가 여기서 미리 말해도 되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다면이라는 책도 있고요. 약간 좀 이제 오래 사신 분들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실제 있었던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이제 행복론이라든지 꽃배씨의 행복여행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제목처럼 행복을 찾아 나서는 여행인데, 그런 행복에 관해서 좀 이렇게 다루는 책들, 또는 이제 자기 뭐라고 해야 되잖아, 뭐라고 해야 돼, 셀프 에스팀이라 이게 뭐지, 자아 성찰, 자기의 만족감을 높이는 그런 책을 몇 개 읽어보면 결국에 현재 행복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과거의 행복 좋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 오늘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데, 사실 매번 그 딜레마인 것 같아요. 미래가 행복하려면 지금 고생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걸 당연시 말고, 그러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행복해하는 사람 저는 거의 못 봤는데,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걸 거잖아요. 근데 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행복 추구를 하면서 현재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 야 내가 내일 죽을 건데 오늘 해서 뭐하냐, 이런 거는 사실 술자리에서도 얘기하는 내용이라 많은 분들이 다 이런 내용 생각하겠죠. 잠깐만, 왜 이렇게, 사실 술을 아까 먹었구나. 모르겠다. 네, 이렇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좀 많이 썼네요. 생각보다 저에 대해서 막 하다 보니까 저의 지금의 행복에 대해서의 상태를 보면 애매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저는 이제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를 조금 희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뭐 내가 이제 나의 입신양명, 자아실현 이런 거라고 생각은 안 되고 사회적 평판? 다른 사람이 제가 백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원하는 걸 하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뭐 그렇게 특출난 취미라든지 좋아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 뭐 예를 들면 제가 게임을 좋아해요. 그렇다고 프로게이머가 될 수도 없고 유튜버? 이제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뭐 게임 유튜버? 사람들이 제 걸 볼까요? 게다가 일 때문에 간간히 방송할 거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또 직장을 나와야 되는데 그건 또 무섭고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수학형 아이템들 찾아보고 이러지만 주 5일 일하고 이틀 쉬는데 이틀 동안 이악 물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섭다기보다 처량한 것 같아요. 뭐 있어?
네. 위에서 말했듯이 애매하다고 했어요. 그렇다는 말은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근데 행복하지 않다의 반대말이 불행한가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애매한 거예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는 진짜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여주죠. 허구의 불행한 인생보다는. 그래 실제 현실에서는 내가 보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유튜브 용량 플러스 여기에 이렇게 글자 쓰는 거 몇 바이트지만, 사실 옛날에는 그 몇 바이트조차도 뭐지 플로피 디스크에 담을까 말까 했던 시대가 있고, 이게 시간과 사실 용량과 이런 거를 다 제가 잡아먹고 있잖아요. 유튜브에는 저 때문에 수익을 버나요? 그런 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몇백 메가 몇 기가를 허비를 하고 있고,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끄적이고 있는데, 이런 시간을 누군가는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유가 있으니까 이루고 있는 거지, 만약에 전혀 여유가 없다면, 이게 내 밥벌이다 생각하면 이런 여유도 없을 거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불행은 남과 비교하는 데서 온다라는 얘기를 책에서 읽었는데, 근데 사실 행복을 얘기할 때 나 혼자 있으면 행복이 뭔지를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알 수도 있죠. 근데 상대적인 거에서 오는 행복도 있기는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나 혼자 매번 나 혼자서 의식주가 모두 예전에도 썼던 것 같은데, 그냥 거기서 나 혼자 게임을 해. 과연 행복할까? 처음엔 행복하겠죠. 근데 그 행복도 사실 제가 지금 뭔가가 불행한 걸 아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거예요. 뭔가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낀 거지. 태어났을 때부터 나 혼자라면 행복을 그것도 여기다 쓸까? 이거 예전에 썼어. 그렇지 않나? 어디다가 썼지? 나 어디다 썼었는데, 신호등 얘기할 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저 최악은 오지 않는다 저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써볼게요. 지금 제가 쓰려던 거 말고 최악에 대해서.
6가지 해볼게요. 최악을 염두에 두어라. 좋은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최악을 생각하는 거예요. 회사 일도 회사 일이고, 뭐 집안 일도 그렇죠. 내가 뭐랄까요? 최악의 경우 오늘 뭔가 볼일을 보고 오면 시간이 없을 때 세탁기를 어떻게 돌릴지 뭐 이런 거 있죠. 미리 다 플랜을 짜놓으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이러는 게 좋죠. 그리고 이게 생활화가 되면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진 않아요. 뭐 그 상황 이런 게 눈앞에 쫙 펼쳐지니까. 근데 시간이 많이 들고 그 모든 케이스를 다 생각해야 되니까 이게 그리고 걱정하는 게 좀 힘듭니다. 모든 걸 걱정해야 돼. 플랜 B를 준비하면서 플랜 B의 상황은 A보다 나쁜 거고 C, D, E는 더 나쁜 거잖아요. 이걸 다 걱정하면서 해야지 이게 되지. 그냥 이게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그냥 딱 로봇처럼 되지가 않고 걱정이 낍니다. 이거. 근데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세상은 심플해서 A에서 끝나버리면은 갉아먹는다는 생각이 든 거죠. 여기서 갑자기 멈추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좀 개인적인 얘기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단기적인 일들의 최악은 그렇다치고 과연 내 인생의 최악은 언제일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일을 진행할 때마다 있는 최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상사에게 어이없는 이유로 깨진 날도 아니고 연애가 갑작스럽게 끝나 슬펐던 날도 아닌 것 같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야기하자면 적어도 3번의 가족 3명의 가족을 보내드린 이거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외할머니랑 부모님이에요. 뭐 다른 가족분들도 있지만 슬프겠지. 근데 무너질 정도는 아니겠지만 거기서 이제 최악인 멤버로 생각을 하자면 부모님과 외할머니.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불행들, 최악 이런 게 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만 더한 게 올 수도 있죠. 사실 뭐가 있을까요? 내일 제가 출장을 가는데 갑자기 뭐 열차가 뒤집혀서 제가 너무 힘들 수도 있고, 회사 안 가는 건 개꿀이지만 진짜 몸이 크게 다치면 농담 삼아 뭐 사고 나서 회사 안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진짜 수틀리면 죽는 거 뭐 한순간이죠. 실제로 그렇게 되길 바라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다 속수무책이죠. 행복하고 싶고 불행하기 싫은데 그런 게 안 되고, 근데 그냥 현재에서 최대로 만들자, 행복을. 네, 이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비책을 어떻게 만들까요? 내일 제가 사고를 다 출장 가지마? 그냥 가만히 여기 있어? 그럴 수도 없잖아. 또 혼자 집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외부의 모든 거를. 근데 갑자기 여기서 심장마비 걸리면 아무도 몰라. 하여간 최악을 생각하면 진짜 답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현재를, 행복을 최대로 만들자. 뭐 어디선가 봤을 법한 글귀인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자라고 생각을 요 근래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글로도 써봤고요. 결론은 얼추 정해져 있고 썼던 건데 약간 중간이 왜 이렇게 많이 썼냐. 근데 또 요새 좀 책 읽어서 그런가 써지는 양이 많고, 원래 글 쓰는 거 30분 안에 커트 됐는데 이렇게 위에 것만도 40분이네요 벌써. 자, 시는 뭘 쓸까요?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에 대해서. 이런 글 좀 그런데 쓰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아,
갈팡질팡하네요. 죄송합니다. 이 정도? 애매하네. 너무 글 쓰는 것처럼 쓴 거긴 한데 따지는 게 맞는가? 이렇게 할까요? 잠깐 한,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한, 둘, 셋, 넷, 다, 여 이러네요. 이렇게 할까요? 77 한다고 하는데 애매하네. 뭐 그런 걸 맞춘 것도 아니고. 아무튼 네, 이런 식입니다. 기준이 없다. 행복한가, 충분히 행복한가, 불행한가. 아까도 말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게 불행인지는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거고, 기준이 없다. 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지금의 제가 최악인지도 모르겠고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관심사 하는 게 누굴까요? 제가 행복할지 불행한지 아무도 관심이 없다. 물론 이제 가족분들, 뭐 가까운 사람들은 관심 있어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기준이다. 기준이 없다고 했지만 결국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만 재면 되니까 줄자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행복해지자라고. 결국에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저의 지금의 생각했을 때 행복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제가 생각했던 최악을 염두에 두어라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써봤어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젊을 때는 시간을 많이 쓰면서 허비 갉아먹더라도 좀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았는데 뭐 아직도 네,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는 좀 갉아먹는 게 아쉬워서 비효율적이었더라도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현재의 행복을 극대화하자. 이렇게 써본 글이고 시도 일맥상통하게 썼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또 조금 갈팡질팡하면서 쓴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시간 되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